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설날 연휴로 울진 갔다가 울산 갔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복귀해서 오늘 쉬는 날 그 농구 동아리 친구들 몇 명이랑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제 유튜브를 본 모양이에요. 되게 반가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학교 다닐 때 돈도 없었고 MT도 뭐 간다 못 간다 맨날 그랬었는데 어떻게 너 이게 카페를 했냐, 뭐 돈은 어디 있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여러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죠. 왜냐면 그 당시 1,000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제2금융권까지 이제 대출을 다 땡겨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뭐 성공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죠. 근데 자기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잘릴 때도 있고 이제는 뭐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가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뭐 아파트 사둔 거 맨날 대출금 갚느라고 뭐 진짜 비축해 둔 돈이 없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현실적으로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죠. 대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 자본 비율이 60% 이상은 돼야 향후에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친구 같은 경우처럼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상담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겨울에도 이렇게 상담이 많고 계약이 많이 이어진 경우는 좀 드문 편인데 요즘 들어서 상담하는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잖아요. 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장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대출을 이제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여러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2%대 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4%, 5%또 신용으로 돼 있는 거는 7%, 8%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많이 끼고 장사를 한다는 건 그 대출금의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제 친구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또 상담 얘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돈으로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웬만큼 집안에 돈이 많지 않는 이상은 뭐 자기 스스로 돈을 모으는 그런 30, 40대 사람들은 1억, 2억이란 돈을 쉽게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대출은 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를 가서 보증을 받는 방법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율이 제일 싸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처음 창업을 하던 시절에는 창업을 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창업을 한다는 계획서 있고 사업자 등록증만 나와도 대출을 해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간판 달고 그리고 포스에 매출이 찍혀야 그래야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보증재단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빌려서 대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상담을 하고 저희 뭐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돈이 약간 모자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모자란 상황에서 저희 비용으로 머신 사주고 뭐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뭐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죠. 그 돈을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금융기관도 아니고 저도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알아보다가 또 머신 사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머신도 할부가 되나요? 뭐 머신도 리스가 되나요? 또 머신이 뭐 렌탈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좀 알아봤어요. 저희도 그런 그 의뢰를 좀 가끔 받거든요. 리스를 이제 가능하냐. 그리고 그 머신, 이게 비싼 머신들 있잖아요. 뭐 1억짜리 우리 로스팅 머신이나 이런 데서 리스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알아봤죠. 그래서 리스가 되냐 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니까 신용도 점수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또 들어가지도 않고 뭐 핸드폰 할부처럼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가맹점 사장님도 그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편리한 점이 있으면 다들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왜 소개를 안 시켜주냐 이런 말을 좀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장점 외에 분명히 단점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캐피탈사, 대부분 제2금융권이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높아져서 10%대라고 들었고, 뭐 안 높아지면 뭐 10% 이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제2금융권들은 10%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활용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머신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좋은 걸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그 머신이 조금 욕심이 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쓰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장사를 하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겨울에 오픈한 분들은 겨울 매출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밋빛 희망을 갖고 이렇게 대출을 땡기시면 안 되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대출을 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환 일자라든가 그 기간 그리고 그 금액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내가 매출 이 정도 나왔을 때 이거는 무리 없이 내가 상환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저도 우리 가맹점한테 소개를 시켜줄 때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은 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없는 당장의 돈을 최대한 메꾸고 그러고 나서 장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소상공인 기능공단이라든가 여러 뭐 신용보증기관 등 국가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하라고 그랬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면 좋은 거고 있어도 그 정도 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죠. 이율이 훨씬 떨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상담을 해온 사람들 중에 태반이 자금이 모자라서 저희가 돌려보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우리 고객이 된다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오픈을 하면 그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오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돌려 보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어디 가서 분명히 또 다른 프랜차이즈나 어디 가서 된다고 그래서 또 그 돈 갖고 꾸역꾸역 또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나가보면 좀 이름을 좀 거론해서 그런데 가보면 어떤 같은 인테리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허술합니다. 대부분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오픈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금액에 맞춰서. 그렇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한 거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내 가진 돈을 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최대한 맞춰놓고 내가 손님을 끌만한 그런 인테리어와 서비스, 메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만들어 가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카페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대출금 진짜 엄청 끌어당겨서 창업해서 성공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덤벼드시면 안 돼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운이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뭐 진짜 실력으로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운도 많이 따라줘서 그렇게 성공을 했었던 것이고 여러분도 내가 모자라는 금액 진짜 내가 피치 못해서 대출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면 대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대출금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자 높은 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고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리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사장님이 지셔야 돼요.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그 돈 못 먹으면 그건 인생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이렇게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